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용자가 자사의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나이인지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구글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기능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나이 식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 전 공개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 분야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돈까지 챙긴 혐의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7,362대의 전기 SUV 차를 리콜하기로 밝혔습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31일 게시한 공지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배터리를 최대 80%까지만 충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레이더조와 코스코, 월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트라이유니언 시푸드의 참치캔이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아마존에서 독점 판매된 UV픽 유아용 안전문이 어린이 게임 위험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공지에서 해당 제품이 확장형 게이트 및 확장식 울타리에 대한 연방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학생 선수들을 감독하는 학교 체육단체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기록과 수상 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7일 오전 뉴욕교회 회관에서 제1차 임원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미식축구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대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팀을 이끈 쿼터백 젤런 허츠 선수가 경기 후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독일 마을의 중심인 레븐워스의 70피트 높이의 LED 십자가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용자가 자사의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나이인지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기능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나이 식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기술이 유튜브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성인물 등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은 현재 18세 미만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콘텐츠가 제한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 전 공개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한 국방부 장관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일이라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국경 안보와 중국과의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언급도 말했습니다. 또 유럽군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주요 병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 분야 원격 공모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은 지난 11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체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 개의 IT 분야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체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 도용 원격 근무 취업으로 1,710만 달러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체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7년 10개월, 최장 9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학생 선수들을 감독하는 학교 체육단체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기록과 수상 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스포츠협회와 고교스포츠연맹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여성 부문에서 경쟁을 펼친 생물학적 남성이 가로챈 기록과 수상 실적, 인정을 여성 선수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NCAA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와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트라이유니언 시푸드의 참치캔이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트라이유니언 시푸드는 남가주 엘세군도에 기반한 회사로 미 전역에 있는 트레이더조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참치 통조림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캔의 당김 탭에 결함이 발생해 내용물이 새거나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당 식중독균은 보툴리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툴리즘은 신체 신경을 공격해 마비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에서 독점 판매된 유비픽 유아용 안전문이 어린이 끼임 위험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공지문에서 해당 제품이 확장형 게이트 및 확장식 울타리에 대한 연방 안전 기준을 위반했고 어린이의 몸통에 특정 틈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압력 고정식으로 제작된 UV픽 안전문 4가지 모델이며 내부가 양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은 스틸과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고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 2가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7,362대의 전기 SUV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31일 게시한 공지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필요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배터리를 최대 80%까지만 충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22에서 2025년형 EQB 250, EQB 300, 폴매틱 EQB 350 폴매틱 전기차로 고전화 배터리 내부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주차된 상태나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총 7,362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데이트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렛 허브가 최근 전국 최다 인구 도시들을 182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용과 시설, 서비스, 활동, 명소의 3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결혼하기 좋은 최고 도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옵션 등도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선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위는 올랜도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는 라스베가스, 3위는 마이애미, 4위 애틀란타에 이어 5위는 또다시 플로리다의 템파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사상 최대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은 1,750억 달러나 공화당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의 예산이 바닥이 났다면서 공화당 의회에 긴급 요청한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추방 작전에 소요될 예산은 무려 1,750억 달러인 것으로 연방상원예산위원장인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7일 오전 뉴욕교협회관에서 제1차 임원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안건의 주요 쟁점은 제명 및 회원 정지 처벌을 받은 회원들에 대한 해벌 논의였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해벌 찬성 측은 화합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로 이날 참석한 장로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현재 제명 및 회원 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들이 또 다른 연합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해벌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거수투표에 붙여진 결과 해벌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식 축구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팀을 이끈 쿼터백인 젤런 허츠 선수는 슈퍼볼 MVP로 선정되면서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경기 후 후츠 선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고 이를 원동력 삼아 발전해 왔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CP는 이글스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수비를 앞세워 치프스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의 3쿼터 동안 치프스를 무득점으로 묶으며 주도권을 잡았고 히치 선수는 수비가 챔피언십을 결정짓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독일 마을 중심인 레브너스의 70피트 높이의 LED 십자가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타운으로도 알려진 레브너스의 한 기독교 기도단체가 지난 여름 마을 위쪽에 숲이 우거진 산둥성이에 LED 조명으로 밝히는 70피트 높이의 대형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하자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싸움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십자가를 신앙의 축하이자 기독교가 진보적인 문화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눈은 그쳤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 예상되고 밤 최저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겨울철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